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요즘 이 서울 동북권의 부동산 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쉽게 청량리 역세권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일단 그토록 많던 주거 기피 시설들이 없애고 65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여기에 버스 광역 환승센터, GTX 그리고 KTX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노원구에서는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 고압 전선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중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국가 기반 사업들 따라가 보시면 한번 투자에서도 포인트를 얻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하기 벅차신 분들 그거를 따라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부자 되는 법은 오늘 이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1부,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팔석 대표와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시는 방법 생방송 중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한 상담 받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 회장 열려 있고요. 문자로 고민 적어서 저희 쪽으로 013-3366-8290번으로 문자 넣어주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고민 상담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시장 이슈부터 한번 여쭤보고 고민 해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대표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북권의 변화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 동북권은 전체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380만 정도, 즉 3분의 1 이상이 이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동북권에 대한 개념들을 파악하지 않고 서울 전체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이 동북권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놓고 보게 되면은 2025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근거해 보면은 현재의 생활권 계획들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개 권역으로 나눈다. 자, 도심권, 서부권, 서남권, 그리고 동북권과 동남권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 동북권이 그야말로 상당 부분 앞으로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죠.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투자의 포인트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경제 기반 육성이라고 그래서 이런 SOC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변화들이 모색이 되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로 조성이 되는 곳이 이제 창동. 정말 창동이나 이 상계동 지역은 이제 현재 이 4호선 철도 기지창을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창동 일대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이 동북권 신경제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창동 차량 기지를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치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 가장 싸고 노후된 지역인 이 노원 지역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지 않겠나 생각이 되죠. 이렇게 창동 경제의 신경제 중심의 주요 사업지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창동 기지가 약 18만 제곱미터, 그리고 바로 옆에 도봉 면허 시험장인데 이게 6만 7천 제곱미터.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약 25만 제곱미터, 즉 8만 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문화상업 복합 시설들을 이제 신축을 해서 그 경제의 어떤 중심축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서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교통의 원활함을 꾀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도시 재생 활성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변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낙후성을 더욱 이제 개선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동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창동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경제 기반 육성이 단순히 창동만 있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광운대 역세권이 또 자리하고 있죠. 이 광운대 역세권은 자그마치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창동기지청과 도봉면허시험장을 합친 24만 제곱미터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여기는 철도 유휴 부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개발함과 동시에 GTX 아시죠? 예, GTX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예, 신호선이 되겠는데요. GTX가 의정부부터 내려오면서 창동을 거쳐서 이 광운대 역세권으로 들어오게 되겠는데 이러한 여기에는 민자 역사와 물류 시설들을 건립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복합 기능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복합 상업 기능들을 갖추도록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요즘 뜨거운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홍릉 벤처단지. 이곳 홍릉 벤처단지와 공릉 NT 연구단지와 전농 도시공학 연구단지들을 이제 합치게 되면은 이 주변 지역의 석박사급만 2,500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전체 대학이 약 한 61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 51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22개가 바로 22곳 약 40%가 위치한 곳이 어디다? 동북권입니다. 이 동북권에 대학교들이 22개가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고급 두뇌와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홍릉 벤처단지, 공릉 전농동 지역을 이제 개발하겠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아래에 바로 성수 BT 연구단지까지 이제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 유지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는 지역에 또 하나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안평. 장안평은 자동차 산업으로 유망하죠. 바로 자동차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게 되겠는데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이제 자동차 특화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이러한 가치들 안에 창동의 상업 문화, 대중문화의 기능을 더욱 집중해서 가치들을 창출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제 기반형 SOC 산업에 대한 이런 투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개념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개인은 사실은 시드머니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러한 거대한 자본 지역의 투자 자체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 지역에 내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조그맣게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앞으로의 그런 개발 기대가 크게 진행되는 곳에 직접 투자를 하든가 즉 투자의 포인트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뉜다고 하면은 좀 전에는 간접 투자 지역 즉 창동기지청에 내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광운대 역세권에 내가 투자할 수 없잖아요. 장안평 자동차 산업 이런 특화단지에 내가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한다면 그 주변 지역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하는 직접 투자 지역은 바로 직접적으로 뉴타운 지역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균척 지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직접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에 뉴타운이 몇 개 있다? 재정비 촉진지구가 25개 있습니다. 그 중에 8개가 8개가 어디 있다? 동북권에 위치한다. 자, 정말 여기 이것만 봐도 현재 약 33% 정도가 뭐다? 33% 정도가 동북권에 위치했습니다. 전체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33% 8개가 동북권에 위치하니까 그만큼 동북권에 뉴타운 입지 수가 많다. 노후됐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낙후됐다는 말이죠.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뉴타운이 제가 뉴타운
물론 뉴타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많은 분들이 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뉴타운 25개 중에 8개가 동북권에 위치했다. 그렇다면 균촉지구가 서울에 몇 개 있다? 서울에 8개가 있다. 8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4곳이 어디에 있다? 바로 동북권에 위치해 있다. 즉 몇 퍼센트? 50% 자리하고 있다. 동북권에 정말 낙후된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동북권을 제외하고 투자를 한다?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즉, 4곳이 어디냐? 미아, 청량리, 망우, 그리고 구이자양. 여기 4곳이 있는데 이들 지역들을 하나하나 물론 앞으로 살펴볼 수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들 이외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무엇보다도 철도망이 구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창동상계가 있고 광운대 역세권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장이 뉴타운이 있고 그리고 자, 장안평이 있습니다. 제가 빠진 곳이 있죠. 자양 지역 구이자양이 균척지구가 있고 성수에 BT 산업기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앞으로 크게 증대될 수 있는 이 동북권의 가치, 여기에 청량리, 왕십리의 기대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되겠는데 이러한 것축들을 아우르게 되면은 투자의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것을 부패식으로 나열을 해서 넓게 펼쳐보다 보니까 어디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를 겁니다. 즉 평면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입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투자의 포인트들을 좁혀가면서 내가 또 나에게 맞는 내 경제 사정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내가 목표로 하는 이런 투자의 포인트들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하니까 오시면은 더욱 빨리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방송국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바로 앞으로의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더욱 성공의 길로 이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의 동북권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들 부자 아빠의 시선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직접 스튜디오에서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올 텐데요. 벌써 많은 분들 연락 주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통화 상담 가능한데요. 전화는 02-2077-6355번 무료 상담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통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90번으로 고민 자세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고민 접수하고 해결 모두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뒷번호 6267님입니다. 월곡동에 거주하는 시청자입니다. 장위 뉴타운 11구역이 직권 해제됐는데 요즘 동네에선 다시 재개발을 진행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투자 권유를 받고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자세한 분석 꼭 듣고 싶어요 라고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자 아빠가 또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시청자님 재개발 관련된 문자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문자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시청자님 장위 뉴타운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표님의 선택을 듣고 투자를 하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데 여담이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난 화분인데 정말 다홍빛으로 빨갛게 열린 이 난 화분을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출근하니까 제 사무실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어요. 재개발에 관련된 상담인데 이분이 아주 성공 투자를 하셔가지고 광명 11구역, 그다음에 이제 이문 1구역, 그리고 이제 영등포 뉴타운 1-4구역 정말 핵심적인 데를 해서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싸게 정말 아주 싸게 잘 정말
몇 천만 원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이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부동산법 규정이 되면서 상당 부분 부동산 규제가 들어오면서 재개발 지역, 과거에는 재건축 지역만 이제 그 어떤 규제가 있었는데 재개발에도 이제 지역에도 재당첨 금지라는 이런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불안해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 또 친절하게 이제 상담을 해드렸더니 어떤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 답을 구할 수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저에게 와서 시원하게 해결을 하고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 이 화분을 이제 들고 왔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전 보람되거든요. 자, 그럼 또 한번 달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이제 그 상담이 상당 부분 많죠. 여기 바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장인 뉴타운인데 여기는 바로 미화 뉴타운, 자 기름 뉴타운, 그리고 여기에 이문 휘경 뉴타운, 여기에 중화 뉴타운, 자그마치 5개의 뉴타운이니까 여기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까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정말 개발 지역에 호재가 그대로 산재돼 있고 이렇게 뉴타운이 5개가 몰려 있는 지역이 서울 지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만큼 이 주변 지역의 가치가 증대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지금 현재 거기는 11구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11구역은 어디냐 하면요. 현재 장인 뉴타운이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장인 뉴타운이 조금 이상하네요. 조금 위치를 살짝 옮겨봐야 할까요? 이걸 제가 조금 옮겨볼까요? 네. 조금 옮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옮겨보면은 장인 뉴타운이 현재 위치돼 있는 곳이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장인 뉴타운입니다. 장인 뉴타운인데 여기서 11구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11구역이고 요렇게 되는데 여기가 15구역이고 여기가 11구역입니다. 11구역이고 요 12구역은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4구역 받았고 6구역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주가 진행되고 여기는 거의 이주가 끝났는데요. 자, 11구역과 15구역이 이제 위치했는데 여기는 직권 해제된 곳입니다. 11구역이 바로 이곳인데 이 11구역을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가 아주 재밌는 곳입니다. 재밌는 곳인데 이 11구역에 바로 여기 같은 경우가 이 15구역과 경계예요. 15구역과 11-1, 11-2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보통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활발히 진행해요. 즉 옛날에는 과거에는 재개발 그 위에 뉴타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뉴타운이 있고 그 아래에 소규모에서 바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뉴타운을 이만큼 크게 본다고 하면은 바로 재개발이 이만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이 크고 재개발이 좀 더 작고 소규모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보다 더 적다.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즉 3,000평입니다. 3,000평. 3,000평을 용적률 200% 내지는 인센티브라도 250%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6,000 내지 6,500평 정도, 7,000평이 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25평짜리로 전부 짓는다 해도 약 200세대 정도, 200에서 25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작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11-1, 11-2, 15구역에 직권 해제돼서 15-1 세 개 구역을 합치게 되니까 3만 제곱미터가 돼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10월 24일 그 법이 좀 개정이 됨으로 해서 13,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게 됐죠.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다?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 최대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현재 어떻다? 200%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하면 최대치가 250%까지 50%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을 이제 짚어가는데 바로 여기가 합쳐지게 되면은
조합원 수가 상당 부분 적어요. 조합원 수가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건립 세대 수는 620세대 정도. 현재 11-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달에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620세대 조합원 수 제일 중요하죠. 조합원 수는 2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 절반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다? 사업성이 매우 좋다. 자, 매우 좋다. 사업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620세대 정도가 그대로 세계 구역에 붙어서 한다 그러면 메이저사 건설사도 아마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만큼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이런 사업성들이 매우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2015년, 2020년 즉 단순히 제가 이제 요것을 제가 선별해서 문자로 해결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2020년부터는 뭐다? 소규모 개발이 매우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소규모 재건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규모 재건축이 있고 세 번째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러한 소규모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하면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는 성공률이 70%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소규모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성공률이 30-40%로 낮아진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벌써 고평가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서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더욱 뭐다? 전문가에게 이 부분을 상담하고 투자하시는 이런 짚어가는 투자를 통해서 실수하지 않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2020년에는 소규모의 개발 가치가 더욱 크게 증대될 것이다. 거기는 단순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동북권에만 있는 거 아니다. 강남권에도 있다. 이 강남권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짚으셔서 내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제가 단순히 현재 장이 뉴타운 내 11구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더구나 지금 현재 경기도권에는 일부 지역들은 상당 부분 활성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의 어떤 가치들을 재평가하고 짚어가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노후 편안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국으로 상담 전화 많이 주시면은 편안하게 고민 해결 되십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시청자님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다라고 답을 내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접근해도 아직은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고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하나하나를 현재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지혜 당연히 필요하지요. 물건 잘 잡으면 좀 전에 제게 화분분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분 늦게 들어가셨어요.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들어가서 2개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격들이 많이 오른 시점인데도 뉴타운 들어서 성공했다. 이것은요, 물건만 잘 잡으면 아직도 곳곳에 정말 한마디로 노다지, 즉 돈밭이 많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인 뉴타운 11구역에 투자 고민이신 시청자님 저희로 문자 주셔서 부자 아빠가 해결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아직 투자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 열어보시죠. 뒷번호 6560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봉천동 두산 아파트에서 신정 뉴타운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사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또 뉴타운으로 이주를 고민 중이신 시청자님 문제를 열어봤는데요. 대표님 일단 저번 주 생각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담 시간에도 시청자님이 매수 직전에 이 대표님께 연락을 주셔서 대표님이 매수를 조금 보류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고민 해결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점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봉천동에서 신정 뉴타운으로 이사를 갈 시청자님이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분 이사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이사는 뭐 물론 새 집으로 가니까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투자 가치냐 아니면 실제 거주 즉 삶의 질을 개선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 위부가 위치한 봉천동 주변 지역에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개발 이슈가 그 신정 뉴타운에 있는 이 지역보다는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지만은요 가격대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봉천동에 위치한 두산 위부가 좋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신정 뉴타운의 롯데캐슬이 더 낫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현재 두산 위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봉천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바로 이것이죠. 이미 이제 이 아파트는요 거의 20년 차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약 2,500세대이긴 한데 이미 재개발을 통해서 위치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거를 조금 더 광역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봉천동 주변 지역에 대한 가치를 우선 살펴봐야 하는데 요게 이제 두산 위부 아파트가 위치해 있죠. 바로 여기에 뭐가 있다? 바로 여기에는 신림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신림 뉴타운이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물론 1구역이 좀 늦습니다만 3구역이 제일 빠르고요. 여기가 이제 곧 이주가 임박해서 주변 지역으로의 어떤 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또 여기에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지하 터널이 이제 개통이 돼서 현재 남부순환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내년 초면은 이제 개통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요. 자, 서부간선도로 즉 신림역을 위치로 한 서부선 이 경전철이 지금 공사 중이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개통이 내년으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선 경전철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지역에 현재의 이 고시촌들이 상당 부분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후돼 있는 이런 고시촌 왜냐하면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실제로 고시촌이 과거에 같은 이런 인기가 아니고 상당 부분 이제 슬럼화되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가치들을 좀 앞으로 크게 개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가치들에다가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연결돼서 서부간선도로까지 지하화돼서 바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교통망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현재의 가치들, 즉 여기는 비교적 서울 시내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서울 시내의 상당 부분 중심에 위치해 있고 여기 바로 이제 이쪽인데요. 이 위치에 있고 서울 시내에서 어디로 즉 여기는 거기 노량진 뉴타운, 여기는 신길 뉴타운, 여기는 흑성 뉴타운, 신림 뉴타운. 그리고 강남의 접근성들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에 반해서 이쪽에 있는 바로 여기죠. 신정에 위치해 있는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롯데캐슬 930세대 약 한 4년 됐습니다. 입주한 지. 여기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물론 호재가 없는 건 아니죠. 신월, 제물포 터널들이 공사해서 지하화가 되고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고 광명뉴타운은 이제 물론 멀찍이 있습니다. 특히 바로 목동 지역의 개발 이슈가 매우 크죠. 이 목동 지역의 재건축이 바로 초대형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목동 지역은 앞으로 10년 안에 될까요? 10년 안에 재건축이 된다? 재건축이 가능하다? 저는 X라고 봅니다. 10년 안에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현재 정부에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규제가 상당 부분 강하고 이게 몇 년이 갈 것이기 때문에 시작한다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신정 뉴타운의 이 가치가 크게 이제 훼손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 그래서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왜? 단기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나오죠. 여기가 지도를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 롯데캐슬인데 자,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21년에 입주가 되죠. 1500세대.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이파크가 약 2500세대. 그래서 되면은 뉴타운 자체가 상당 부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보다 단기적으로는 입주가 되는 내년,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롯데캐슬도 동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7억대 초중반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쉬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두산리뷰가 상당 부분 더 가치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30평대가 지금 7억대 초중반이라고 하면은 뭐 두 곳 다 괜찮은데 삶의 질을 놓고 본다면 물론 직장이라든가 이런 주변 여건들을 달리하고요. 현재 단순히 주거의 요건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롯데캐슬 이주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년에서 가격대가 어느 오르면은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때 방송으로 또 전화 주시면은 제가 좋은 지역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가을이 와서 이사철이 되니까 시청자분들 이사하기 전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에도 이사 고민이신 시청자님 문자 주셨습니다. 일단 부자 아빠의 선택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으면 신정 뉴타운으로 이사하는 게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원하면은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선택 내려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현명한 판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뒷번호 5521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에 관심 있습니다.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 매수 어떨까요? 입지와 비교해보면 가격이 나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화제인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고 확인 문자를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대표님 시세를 보신 것 같은데 비교적 저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근데 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하면 또 뭔가 숨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 이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우민 루미아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단지가 작아요. 여기 200세대가 안 됩니다. 200세대가 안 되는 180세대 정도인데 물론 14년 차죠. 14년, 2004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14년 차 아파트. 주변 지역이 뭐다? 전부 중공업 지역입니다. 양평동 일대에 투자하실 때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양평동 일대는 준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준공업 지역이 많은데 문제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준공업 지역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거의 4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인센티브를 받으면 400%까지 받으니까 정말 좋지 않느냐. 여기 투자하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용적률 전부 300%에서부터 400% 사이에 있습니다. 왜? 여기는요. 이미 시행자가 자기의 수익을 다 가져가고 일반 분양자들은 이미 높아진 용적률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하면 더 좋아진다? 이미 용적률이 꽉 차버렸습니다. 지금 새롭게 낡은 중공업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진행을 하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는 이미 중공업 지역이긴 하지만요.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되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미 시행자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다. 재미없어서 전부 소규모들이 여기 다 보시면 다 작은 규모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내가 더 가격이 높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가져가셔서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셔서 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차라리 직장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직장과 상관이 없다면 아까 신정 뉴타운 조금 더 가셔요. 조금 더 가시면은 저는 차라리 거기가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셔요. 이렇게 보시면 뉴타운이 신정 뉴타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신정 뉴타운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신정 뉴타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정 뉴타운이 있으면 여기에 아이파크가 이만큼 오고 롯데캐슬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레미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신도 브레뉴 1차, 2차, 요게 2차고 여기 1차인데 요런 거는 30평대가 5억대예요. 지금 여기는 30평대가 6억대예요. 30평대가. 자, 그러면 여기 아까 그 7억이잖아요. 7억 초반이에요. 그러면 여기 6, 7억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비슷해요. 여기 단지가 350세대예요. 자, 뉴타운으로 둘러싸여 앞으로 여기 입주해서 롯데캐슬도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것도 연식이 비슷하거든요. 14년 차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투자해서 내가 투자 수익. 자, 단지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값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자, 오른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주거지를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전하는 이런 방법들이 좋다. 이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하는 거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질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그 기대 가치를 더 크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요. 세미나에 오시면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한 고민 해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로 가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신정 뉴타운 주변 아파트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해결해 드렸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부자 아빠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함께 가보시죠. 주제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서울 유망 투자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진행됩니다. 02-2077-6355번으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부 알차게 채워주신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